자, 이제 도함수의 활용 2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얘는 우리한테 실제로 미분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 미분을 얘 때문에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 끝나고 나면 나 모든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 다항함수가 주어져 있는 모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그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F'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거든. F'의 의미는 실제로 그거잖아. 잠깐만. 튕겼네. 자, 어쨌든 우리 F'의 의미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거든. 그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고, 실제로 얘가 그래프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 얘네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기를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가한다라고 정의하는 거야. 정의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고 표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f'x가 마찬가지로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는 것은 감소한다는 의미고, 얘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딱 보다 보니까 이상한 걸 느껴. 뭐가 이상하다고 느끼냐면, 선생님 왜 등호가 들어갔어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 이게 뭐냐면 잠깐 머무르는 거, 증가하다가 잠깐 머무르는 그 순간까지를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 잠깐 머물렀다가 감소하는 순간 전체를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호를 빼먹으시면 안 돼. 알겠지? 증가한다 할 때, 감소한다 할 때 등호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까지 포함해서 증가 감소를 얘기합니다. 됐지? 이때 독특한 아이가 하나 생기거든. 다항함수는 증가하다가 잠깐 머무르게 되고 다시 감소하게 되는 그 시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시점을 극값이라고 해. 그러니까 실제로 극값은 일반적인 다항함수에서 f'x가 0인 지점을 말합니다. 그치? 0인 지점을 말하는데, 이 0인 지점이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0인 지점이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극값일 수도 있고 극값이 아닐 수도 있어.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 시점에 극값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그래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x 3승 그래프인데 얘는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이다가 0이었다가 다시 플러스가 되는, 그치? 그러니까 극값이라고 하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지 않아. 그래서 요거는 극값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f'x가 0임에도 불구하고 0이지만 극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극값은 증가해서 감소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그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 요게 극값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거나 또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문제가 어렵게 나올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다는 건 f'x의 부호가 증가해서 플러스에서, 그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맞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고, 한 번 더 되게 중요한 거, f'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된다는 건 요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지? 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해가 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통과하는 해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통과하는 해여야 됩니다. f'x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증가해서 플러스에서, 이거 f'이야. 알겠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 시점이 극값이 되는 시점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되게 중요한 얘기고 되게 어려운 얘기야. 선생님이 녹화본 뜨고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극값은 그렇게 될 때를 말합니다. 자, 근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이 극값을 좀 높잖아, 그지? 높아져 있으니까 극대값이라고 하고,
다음에 여기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여기를 좀 낮잖아, 그치? 요거는 극소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지? 작다 크다 이렇게 표기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역시나 찾을 수가 있어. 우리 이거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정리 한번 해주시고,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떻게 구하는 거고, 증가하는 구간은 어떻게 구하는 거고, 감소하는 구간은 어떻게 구하는 거고. 됐지? 요거 정리해 두시고 지울게. 우리 어차피 녹화를 뜨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우리 한번 살펴볼게. fx가 x3승 마이너스 x라고 할게. 됐지? x3승 마이너스 x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혹은 살펴보고 싶어. 그래서 f'x를 찾습니다. f'x를 찾으면 잠깐만, 여기 3이라고 할게.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찾냐면 일반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찾는 거야. 요렇게 할 거야. 는영인 걸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의 가능성이 있어. 맞지? 선생님이 그랬잖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어야 돼.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어야 돼. 라고 했으니까 얘가 극값이 가능하다는 거지. 극값인 건 아니고. 확인해 볼게. 극값인가. 그래서 원래는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얘 그림 그리니까 이렇게 생겼거든? 2차 함수고 마이너스 1과 1에서 해를 가집니다. 이게 f'이야. 자,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니까 여기가 둘 다 극값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계형을 추론할 수 있냐면 f'x가 플러스라는 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러다가 마이너스 1에서 감소하게 되고 플러스 1에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이고 플러스 1에서 극소값이야. 됐지? 그래서 fx의 계형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에서 내려와서 극값의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확인했으면 증가 감소 증가를 확인했으니까 난 계형을 추론할 수 있어. 됐지? 여기까지가 이제 살펴보기야. 내가 여기까지 그냥 fx만 가지고 계형을 찾아낼 수 있는 살펴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됐지? 이건 살펴보기고 이제 디테일한 그래프를 그리러 갑시다.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실제로 그래프는 증감표를 이용하는데, 증감표를 이용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증감표는 뭐냐면 x, f', 그 다음에 fx 요걸 그릴 거야. 근데 어디를 기준으로 나누냐면 는영이 되는 이걸 기준으로 나눕니다. 됐지? 프라임이 는영이 되는 걸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게 돼. 됐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과 1만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프라임은 당연히 0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 fx에다가. 그치?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가 돼. 마찬가지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돼. 됐지? 요거 이제 증감표를 하고 이제 우리가 뭘 찾을 거냐면 마이너스 1 이전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를 찾을 거야. 부호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그치?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fx에서 증가 감소 증가라는 의미니까 증가 감소 증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게 된다고. 그치? 증감표만 가지고도 내가 얘가 어떻게 생겼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됐지? 디테일한 그래프 그리러 가볼게. 자, 이제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그치?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여기 점 2개 찍어 주시고 증가 감소 증가 파란색으로 지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 이제 fx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됐지? 이게 이제 풀 버전이야. 내가 그래프 그릴 수 있는 풀 버전으로 그래프를 그린 거야. 여기 제일 중요한 게 그 값을 찍어줍니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됐지? 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연습을 하셔야 돼. 처음에는 증감표 그리시고 그 다음에
점 찍고 정확하게 요렇게 그리는 연습을 해주시고, 이게 충분히 된 사람들, 선생님 귀찮아요, 뭐 이거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데요 쌤? 봐, 는영인 걸 찾아. 실제로 이렇게 그리지 않아. 실제로 그래프 빨리 그리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그리지 않고 우리 이렇게 그릴 거야. 두 번째 방법을 쓴다는 거지. 얘는 첫 번째 방법. 이게 풀타임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x가 는영인 걸, 프라임이 0인 거 찾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바로 점을 찍어. 바로 점을 찍어. 그럼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가 나와. 됐지? 이 상태에서 우리가 3차 함수의 개형에 대해서 아셔야 돼. 첫 번째는 3차 함수 개형은 무조건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우리 매번 이렇게 할 수 없어. 알겠지? 그리고 특수한 형태도 있거든.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 그치? x3승이 대표적인 그래프야. 그리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마치 1차 함수처럼 생긴, 대충 이렇게 쭉 올라가는, 뭔가 휘어지긴 휘어졌어. 근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있습니다. 3개가 있어. 알겠지? 그냥 우리는 3개 정도 있구나 라만 생각하면 돼. 어쨌든 점을 지나면서 아래에서 올라와서 위로 올라가는, 그지? 아래에서 올라와서 위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는 이렇게밖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르게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극값 찍어놓고 그냥 그래프 그리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를 알고 있다면 그냥 요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되겠지? 뭐 그 크게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선생님 3차 함수는 그렇다 치고요. 4차는 어떻게 그리죠? 그제? 4차도 이제 증간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프 점 찍어서 그래프 그리시면 돼. 증가 감소 확인한 다음에 그리면 되는데, 4차는 기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그지? 이렇게 W자 모양으로 이쁘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얘도 이상하게 생길 수 있잖아. 그거 생각을 해야 돼. 얘가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어. 지금 잘 생각하고 잘 정리하셔야 돼. 4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 그지? 얘처럼. 그지? 요얘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고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쟤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그지? 꺾여야 되는데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거든? 마치 2차 함수처럼 생긴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좌우가 바뀔 수는 있어. 그래서 이 형태의 4차 함수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경우에는 f'x가 0인 거 찾아봤더니 x가 마이너스 1, 0, 1이 나왔어. 그 다음에 점을 찍어. 0, 여기였고 마이너스 1, 여기였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여기였어. 그러면 그치? 4차 함수 개형을 생각하시면 일반적인 형태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3차가 됐든 4차가 됐든 다 그릴 수 있다고. 추가로 혹시 5차를 보게 된다면, 3차 함수, 4차 함수 발전 형태를 생각하면 돼. 5차는 아래에서 출발해서 위로 가는 형태인데, 그지? 요렇게. 그렇지? 꺾인 게 4번 꺾인다. 그지? 극값이 될 수 있는 게 4번 될 수 있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겹칠 수 있어. 얘처럼. 그지? 꺾여 있는 2개가 겹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는 좀 여러 가지로 나오게 돼. 참고로 6차는 마찬가지. 4차처럼 위에서 내려와서 다시 위로 가는 형태인데,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지? 7차는 얘가 이렇게 꺾인 거. 됐지? 뭐 물론 5차 이상은 볼 가능성은 거의 없어. 우리는 3, 4차에 대해서만 정리하시면 되고, 대충 그래프 그릴 수 있겠다. 요 정도 되면 돼. 그 다음에 증간표를 처음에 배워두셔야 혹시나 모르는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정리 조금 할게. 다시. 됐지? 그러면 우리 그래프 웬만하면 그릴 수 있겠다. 그지? 증가 감소하는 구간도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자, 다시 저대로 놓고 그래프 그리기 두 번째 할게. 증간표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 극값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걸 하나 했어. 그런데 선생님, 원래 극값을 제외하고 원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지?
그지? 원래 그래프는 두 가지를 찾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x절편과 y절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찾아줘야 되는 게 생각보다 y절편은 무조건 찾아줘야 돼. 생각보다. 그래야 내가 그 그래프를 오해하지 않게끔 그릴 수가 있어. 지금 얘 같은 경우에 0,0을 지나지 0을 대입하면. 그지? 그거는 무조건 원래 찾아주셔야 된다고. 근데 x절편은 추가적으로 찾아주면 좋은 힌트지. 왜냐면 얘는 해니까. 그지? 는영 해가지고 찾아주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잖아. 그래서 원래 저 fx는 우리가 미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렇게 찾았어야 되는 거지. 0,0이랑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이랑 해,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이랑 요렇게 지나가니까 그래프, 3차 함수 그래프를 혹시 알고 있다면 이렇게 찍을 수가 있었겠지. 그지? 그래서 얘랑 아까 그린 그 그래프랑 결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1,2였잖아. 그지? 여기가 1, 마이너스 2였잖아. 이런 식으로 됐지. 내가 그래서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다 그릴 수 있는 거야. 크게는 세 가지 방식이지. 기본적으로 증간표를 이용한 그래프 그리는 거. 두 번째, 우리가 개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증간표까지 갈 필요 없어. 극값만 찍어 놓고 개형 가지고 그리는 거. 세 번째, y절편. 요거 추가해서 디테일하게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완벽한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걸 할 거야. 더 중요한 거. 수능에 100% 나와. 알겠지? 수능에 100% 나올 거고, 지금 얘를 배우는 이 순간부터 모의고사든 뭐든 다 쓸 거야. 다 쓸 거고, 일반적인 작성법에 대해서 오늘 다시 봐야 될 내용이 되게 많아. 일반적인 작성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 첫 번째는 이 작성법이 우리가 극값을 배웠잖아. 그러니까 일반 작성법이 있어. 실제로 이 극값을 배우기 전까지는 얘가 일반 작성법이 아니었어. 근데 극값을 배우고 나면 일반 작성법은 fx를 둡니다. 알겠지? fx를 ax 3승, bx 제곱, cx d 이렇게 3차라고 준다면 3차 함수 fx의 일반 작성법은 이렇게 되는 거야. 뭐 간단한 거잖아. 우리 원래 하던 거. 3차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 그치? 해놓고 나서 얘를 힌트가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지. 힌트. f'x, 극값이 이렇게 할게. x는 1하고 2에서 극값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극대극소를 가집니다. 라고 했으면 우리는 fx를 미분해서 f'x는 3ax 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가 될 텐데 얘가 해가 1, 2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3a에 x-1에 x-2가 된다라고 작성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bc에 대한 처리가 돼버리지. 그치? 이거 정리해서 bc랑 같다 이렇게 놔버리면 요거 둘이 bc에 대해서 처리가 되고 이제 ad를 구할 수 있는 힌트가 문제상에 존재할 거야. 그럼 이제 ad만 찾으면 돼. 이게 보통의 일반 작성법이야. 요렇게만 할 수 있으면 기본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기본 문제가 나와서 저기 첫 단원 기초다지기가 나왔어. 이런 건 다 풀 수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작 풀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잖아. 두 번째, 해, 근을 이용한 작성. 중요하거든? 해와 근을 이용한 작성법. 이게 수능에 100% 출제가 돼. 그러니까 일반 작성법을 쓰는 경우는 잘 없어. 봐. fx가 있습니다. 3차야. 인데 f1, f2, f3 는 0이래. 그치? 요런 거 이제 비슷한 거 본 적이 있어, 우리. 요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 fx의 작성을 이렇게 합니다.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a고 3차니까 1, 2, 3이 해란 말이야. 그치? 해기 때문에 x-1에 x-2에 x-3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야.
됐지?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데 잘 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래프에 대한 힌트나 그래프를 그리게끔 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1, 2, 3인데요 라고 그래프를 준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읽고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매우 중요한 거야. 선생님 1, 2, 3 해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작성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작성법이야. 굉장히 중요해. 그치? 요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게 세 번째 작성법이야. 이게 되게 중요하겠지? 중근의 작성법입니다. 중근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 중근이 잘 봐야 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접하는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얘를 이 작성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매우 높아. 요건 21번, 30번, 그치? 그 다음에 내신 최상위 변별 문항으로도 많이 나오는 거야. 생각보다 얘 작성만 하면 되게 쉽거든? 여기가 중근 1이었어. 여기는 몰라. 알겠지? 이렇게 많이 주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치? 모른다고. 우리가 저 해를 모르는데 해를 알파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K라고 잡아도 상관없어. 알파라고 잡을 수 있고 이때 fx를 그치?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이 3차거든. 해가 3개야. 근데 중근이 무슨 얘기야? 접했고 중근이야. 그치? 요거 중근이고 중근이니까 접했겠지. 그치? 그치? 그러면 해가 몇 개냐면 3개인데 알파 1, 1이야. 그치? 알파 1, 1이라고. 여기 봐봐. 1, 2, 3이었으면 1, 2, 3 이렇게 적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작성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x-알파, x-1, x-1 제곱이지. 그치?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앞에 k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fx의 작성을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거야. 됐지? 그러면 얘 발전형도 할 수가 있는데 네 번째 3중근도 할 수 있어. 3중근은 4차로 한번 해볼게. 4차야. 이 fx가 4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겼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생겼대. 여기 1이야. 여기 2인데 여기 k야. 안 줬다는 거야. 그 k를 안 줬어. 얘가 3중근이야. 3중근은 저렇게 지나갑니다. 선생님 저희가 3중근을 배운 적이 있나요? 배운 적이 있어. 이거 x3승 그래프는 xxx 그치? 0이 3중근이야. 3번 중복되어 있어. 그치? 그러면 이렇게 지나간다고. 됐지? 그러니까 요렇게 지나가는 거 프라임이 0이면서 요렇게 지나가는 거는 3중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 작성은 4차 함수야. fx는 4개인데 x-1이 3중근이고 그 다음에 k가 하나 더 있어. a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됐지? 그럼 우리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형태의 작성법에 대해서 다 알게 된 거야. 해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작성. 그러니까 특수한 형태, 해, 중근, 3중근 이런 게 주어져 있으면 해를 이용한 작성법을 많이 쓰고 이게 되게 특수한 건데 정말 많이 나와. 정말 많이 나오고 그 외에 모든 경우는 1번에 했던 그치? ax 3승 bx 제곱 cx 플러스 d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반론으로 풉니다. 되게 길어져 풀이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 자 봐. 이거의 응용법을 볼게. 중근 응용법. fx야. 3차거든? 그치? 3차야. gx야. 1차거든? 그치? 1차야. 그 다음에 요 만난 점에 좌표를 준 거야. 1, 2, 3. 이렇게 줬어. 이때 우리가 이제 fx랑 gx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묻고 있어. 그러면 거의 얘를 쓸 가능성이 높아. fx, gx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1, 2, 3인데 fx-gx가 바로 그거거든? 그치? 뺀 게 연립방정식이잖아. 는영하면 연립방정식이거든. 얘의 해가
1, 2, 3이기 때문에 나 이거 x-1, x-2, x-3으로 작성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3차 맞나요? 맞잖아. F 3차, G 1차. 그러니까 빼도 3차 최고차의 계수 A라고 놓고 풀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치? 저렇게 나온다고 해서 어려울 게 없어. 그러면 선생님 중근도 활용이 되겠네요. 그렇지? 중근도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접했어. 아이고. 다시 여기 이렇게 접했어. 이거 gx고 이거 fx야. 됐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1이라고 줬고 여기 2라고 줬어. 그러면 fx 마이너스 gx가 는영의 해가 1인데 2가 중근이야. 그러니까 3차고 x-1에 x-2의 제곱이 됩니다. a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작성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 fx를 그 일반해로 잡는 일반적인 형태로 잡는 거 말고 대부분의 경우에 많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싹 한 거야. 자, 볼게. 397번 푸는 거야. 397번. 지금 다 봐야 돼. 전부 다 봐야 돼. 선생님이 이제 추가 설명, 그 다음에 뒤쪽 것까지 설명을 할 거거든.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 볼게. 일단은 프라임을 구하지, 그치? f 프라임 x를 구합니다. 얘가 3분의 1 하고 앞에 거 미분하시고 3의 x-1의 제곱 뒤에 거 놔두시고, 그치? 더하기 3분의 1에 앞에 거 놔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시고 1이야, 그치? 됐지? 이거 묶을 거야. 지금 3분의 1까지 다 묶을게. 3분의 1에 x-1의 제곱 맞지? x-1의 제곱 묶어서 그 다음에 지금 3x 플러스 3이거든? 3x 플러스 3 하고 제곱 묶었으니까 더하기 x-1 이렇게 묶인 거잖아, 그치? 됐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 3분의 1에 x-1의 제곱 그 다음에 요게 4x 플러스 2네. 는 0인 거 찾을 거야. 그러면 x가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 됐지? 그 다음에 증간표 그리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조금 어려운데 이거 조금만 집중해줘. f 프라임 f 이렇게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있어. 됐지? 이거 잘 봐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집어넣었어. 요거는 잠깐 볼게. 요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6분의 9가 된대. 그 다음에 1도 대입을 하면 0이 된대. 프라임은 둘 다 0이고 맞지?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 아니라고 하자. 아니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뭐 마이너스 1 같은 값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여기에다가 알겠지? 프라임에다가 집어넣어 보는 거야. 마이너스 1 같은 값을 집어넣어 주면 음수가 나오거든? 여기가 음수야. 그 다음에 요 사이에 0 같은 값을 집어넣어 줘야 되겠네. 프라임에다가 0 집어넣어 주면 플러스야. 그지? 이거 맞나? 0 집어넣어 주면 플러스 맞네. 그지? 그 다음에 여기 1보다 큰 값 2 같은 거 집어넣어 준 거야. 2 집어넣어 주면 플러스야. 자, 그러면 감소, 증가야. 그치? 좀 이상해. 그래프 그려볼게.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16분의 9야. 마이너스 16분의 9. 그치? 대충 찍어. 여기 지나가. 그 다음에 1,0이야. 여기 1,0. 여기 지나가. 그러니까 감소해서 증가하다가 프라임이 0 됐다가,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됐지? 근데 선생님이 아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거든. 봐봐.
이거 1에서 뭐야? 3중근이지. 그래서 1에서 3번 만났잖아.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해로 가져. 그 다음에 4차 함수야. 기본적으로 4차 함수 그래프는 W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마이너스 1은 지나가야 돼. 그치? 마이너스 1은 지나가고 1에서 3중근이야. 맞지? 그럼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W자를 그리면서 가는 건데, 여기는 중근 아니니까 그냥 내려오고, 사실은 이렇게 같이 가야 되거든? 봐봐. 이렇게 같이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중근이 나와서 못 간 거야. 중근이 나와서 W로 흔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가 있지. 3중근. 그래서 3중근은 통과하고 중근은 접하기만 합니다. 됐지? 정리해 주시고. 자, 뒤에 것까지 할게. 뒤에 최대 최소가 나오는데, 최대 최소는 뭐냐면 똑같은 문제야. 이것에 x는 0에서 3까지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이게 그냥 최대 최소 문제야. 그러니까 그래프 그린 다음에 0이랑 3이랑 자르세요잖아. 0에서 3까지 잘랐을 때, 0에서 3까지 잘랐을 때 어디가 최대 최소예요? 라고 묻는 거야.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 F0이 최소값이고 F3이 최대값이겠지. 그치? 그래서 뒤에 거는 마찬가지 그래프로 푸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우리 되게 어려운 문제 쪽을 위해서 잠깐 하나만 더 정리할게. 요거 이제 지울게. 자, 봐봐. 요거 잘 봐야 돼. 자, 중근의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 우리 중근의 표현을 정리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잖아. 0에서 중근을 가집니다랑,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냥 저렇게 공짜로 주는 거랑 둘 다 별로 원하지 않거든? 0에서 중근을 가집니다. 0에서 접합니다. 이런 거 표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표현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표현이 있어. 다른 표현이 뭐냐면 F0은 0입니다. 이건 해를 표현한 말이거든? 맞지? 해 0에서 지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F'0도 0이에요 라고 하면 이건 중근의 표현이야. 봐봐, 문제 봐봐. 선생님 그래프 그린 거 봐봐. 얘가 0에서 해로 가지면서 중근, 그치? 프라임이 0이야. 그러면 접하게 되는 거고 그건 중근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0에서 중근을 가졌으니까 fx는 k에, 그지? 0에서 중근이야. x제곱에 x-알파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작성할 수 있는 거라고. 됐지? 얘는 중근의 표현이고. 잘 봐. 하나 더 봐. 얘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이 1도 3중근이었는데 1도 f1은 0이고, 그치? 동시에 프라임도 0이네요. 3중근. 됐지? 얘는 3중근, 4중근 다 가능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중근 이상의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지금 뒤에 이어가지고 최대 최소 문제까지 완료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저기